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참 행복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암을 이긴 가족의 언어 생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어떤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 되고 극복자가 되면 말 한마디에 이렇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에 힘을 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이 있는 가족에 있어서 보호자들이 환자에게 쓰는 이야기, 말과 또 환우가 암 극복자가 보호자들에게 쓰는 말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호자들이 암 환우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을까요?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참 행복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잘 극복해요. 당신은 극복해가는 과정은 정말 나무주연급입니다. 여우주연급입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또 은혜로운 말과 감사의 말과 위로의 말을 한다면 아마들은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보, 조금만 노력해봐요. 내가 옆에 있잖아요. 우리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우리가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암 환우들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 테니까 여보, 힘내세요. 그 관심이죠. 당신의 오늘 이 행복한 모습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있지 않습니까? 발견하는 그 기쁨이 참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이 되었을 때 가족 안에서의 어떤 관점을 바꾸십시다. 즉 무슨 얘기냐 그러면 시선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요, 암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을 병이라는 것입니다. 암은 참 고통이나 뭐 저주다 이런 말까지 쓰는 표현인데 그렇지 않고요, 축복의 장이 열리는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 환자 중에 77세 CEO가 계셨는데 지금도 잘 치료받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요. 이분이 이제 항암제도 안 된다, 또 여러 어떤 많은 곳에서 참 다양한 치료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깨닫게 되어서 결국은 방송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책을 보고 오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하자는 대로 우리 면역 치료를 하면서 꾸준히 이렇게 해서 오시기만 하면 같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5개월 됐을 때요, 이분의 그 CT의 결과가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측의 신장암이 다 이렇게 복막으로 다 전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2.6cm 되는 암 덩어리가 있고 1.3cm 되는 덩어리가 있었는데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그래서 CT 결과지에 disappear 2.6cm 그런 다이아메트에 그런 매스가 없었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분이 별명이 나 이제 disappear야 이렇게 나왔다 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럴 때 이분의 가정을 보면 참 그 가족들이 헌신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분을 이렇게 도우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즉 희망을 주고 함께 기도하고 아빠 조금 더 웃어보세요. 힘들지만 조금 더 감사하고 우리 이겨내십시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암을 고치는 어떤 극복자들을 보면 여보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마워요. 정말 당신만 바라보면 힘이 나고 내가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식사나 운동이나 또 이렇게 큐티나 신앙생활이나 휴식이나 여행 이런 것을 함께 하는 것을 너무너무 참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분들은요, 표현력이 실력입니다. 더 많이 웃고 그렇지 않지만 더 많이
암 한우들에게 다가가려 그러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힘을 내라 그러고 위로하고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요. 그리고 이분들이 참 노력해서 공부도 하고 책을 많이 읽으세요. 저희 책을 읽고 이렇게 하면 마무리할 때는 암이라는 그런 데 보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을 내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참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암 환자들이 책을 읽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해보자 그러고 실천력을 이렇게 갖도록 하고 또 어떤 이제 마음에 힘든 점이 있었던 것을 이거 부부가 또 가족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빠, 여보, 우리 용서하고 살아요. 그런 것을 잊고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면 극복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암 한우에게는 의사도 참 중요하지만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가족들이 보호자들이 어떤 표현으로 마음을 쓰고 함께 나누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요, 또 보호자들도 환자가 보호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될 어떤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환자들은요, 어떤 엄지를 갖다 주시면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보 고마워요. 많이 힘들죠. 도와줘서 내가 참 감사해요.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함께하니 참 든든해요. 당신을 바라봐서 참 행복해요. 여보 나 잘 이겨나갈게요. 내가 아침만 되면 당신만 이래 생각하면 기분이 참 좋아요. 내 잘 이겨낼 거예요. 또 잘 먹을게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보. 당신 참 힘들 텐데 나도 힘들지만 당신도 참 대단한 것 같아. 당신이 옆에 있어서 참 행복해. 참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이 당신이 내 아내라서 내 남편이라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는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당신과 20년 살았지만 제일 행복한 시간 같아. 우리 이겨내어서 함께 여행도 하고 우리 그때 가봤던 유럽의 스위스 하늘 기억나죠? 오스트리아의 이 호수 기억하죠? 우리 꼭 다시 한번 가봐요. 그 땅을 한번 그곳을 밟아봐요.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암 한우의 가족들은요, 이 보호자들은 있지 않습니까? 간접 화법을 좀 사용하시고 암 극복자들은 직접 화법을 사용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내가 밥맛이 없는데 고기 반찬 해주면 좀 좋지 않을까? 힘이 날 텐데 이렇게 간접 화법을 구사했다면 환자들은요, 나 고기 반찬 먹고 싶어요. 나 오늘 닭고기가 먹고 싶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시는 게 참 좋겠습니다. 또 예를 들면요, 암 환자들이 이제 이렇게 투병을 하시다 보면 뷔페 같은 데 가서 좀 다양하게 골고루 먹고 싶거든요. 그러면 여보, 뷔페 값이 요즘은 물가가 올라서 많이 올랐지. 저번에 내가 TV 보니까 뭐 15만 원, 20만 원까지 하는 데가 있대. 호텔 뷔페 참 비싸다 그지? 이렇게 표현하면 간접 화법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암 한우들은 극복자들은 이렇게 표현하십시오. 여보, 뷔페 한번 가서 내가 먹으면 힘이 나겠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돌려 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보호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게 참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you 메시지가 있고 I 메시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항암제 빨리 맞아. 다 맞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이것은 you 메시지입니다. 근데 I 메시지는 여보 참 힘들지. 정말 당신 참 대단해. 내가 맞아도 참 힘들 것 같아. 그렇지만 여보 힘내고 우리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은 I 메시지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I 메시지는 더 좋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에게 쓰는 언어는 좀 I 메시지로 돌려서 할 필요 있습니다. 훈계한다든지 강요한다든지 지적한다든지 가르치려든지 이러면 잔소리로 들려서 마음이 다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설득하고 호소력이 있는 것은 I 메시지도 나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면 부드러운 언어 구사와 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보 일찍 집에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
수 있는가 하면 당신이 일찍 들어와 이런 유 메시지겠죠. 그렇지만 당신 좋아하는 반찬 해놓을게. 나는 당신이 빨리 들어올 때가 참 행복해. 이것은 I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구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넌 너무 몰라. 이것은 you 메시지죠. 그럴 때 나 너무 힘들어. 이것은 I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I 메시지를 구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화를 있지 않습니까? 끊지 말고 이어가는 것을 가지십시오. 즉 무슨 맞장구 쳐주고요. 저번에 신년 되기 전에 눈이 왔잖아.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이제 종묘에 갔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눈이 오는 때.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보, 야, 눈이 오니까 참 좋지. 그러니까 눈은 뭐 늘 좋아. 아름답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여보. 아우, 눈길을 이렇게 함께 걸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두런두런 맞장구 쳐주면서 그럴 때 얼마나 좀 행복한지요. 그래서 대화를 단답형으로 하지 마십시오. 싫지? 싫어. 이러면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환자들이 오래 이제 투병을 하다 보면 이제 안방에서, 여보, 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요, 한 1개월 되고 2개월 되고 6개월 안에는 막, 물 드릴까요? 뭐, 찬물 드릴까요? 뭐 이렇게 따뜻한 물 드릴까요? 뭐 숭늉을 드릴까요? 보리차를 드릴까요? 생수를 드릴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살갑게 합니다. 근데 이게요, 좀 오래 지체가 되면, 그죠? 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물 이렇게 해도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에 좀 와서 좀 먹지. 혼자 해도 될 텐데 뭘 그래 또 시키나 하면서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못 들은 척해요. 그래서 계속 물 이러면 불렀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또 먹었는데 또 뭐 이렇게 입이 말라요? 그러면서 막 핀잔을 줍니다. 그러면서 생수 먹을래요? 보리차 먹을래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 환자들이 이제 참 힘들어합니다. 잠깐만요. 그럴 때일수록 여보 내가 갖다 드릴게요. 목이 많이 타시는가 봐요. 그래요. 물이 먹고 싶은 거는 좋은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면 환자가 힘을 안 얻겠습니까? 이런 보호자들 힘들지만 좀 그렇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떤 이벤트가 있고 뭐 일이 있고 이렇게 대화가 될 게 있으면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잔소리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들리지 않습니다. 잔소리는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계속 여보 그러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좀 그러면 좋을 텐데 이건 잔소리인 거예요. 즉 거기에 감정이 실려서 하는 말은 잔소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제거하고 잔소리하기보다는 짜증내기보다는 스트레스를 주기보다는 그것을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는 우리 보호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하는데 동문서답형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보 힘들지 그러면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힘들었는데 보호자가 좀 늦게 들어오셨겠죠. 환자가 이제 집에 계신데 그러니까 지금 몇 시냐고 여러분 그렇게 묻지 말고 시계를 보면 몇 시인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힘들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들어와요. 뭐 이런 뜻이에요. 지금 몇 시냐고. 그 다음에 또 힘들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일 병원 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힘들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신 아파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동문서답형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대화에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서로 이렇게 툭 던지고 그것을 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야기하고 그래 되면 대화가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환자들의 이야기를 그 내면의 의미까지 그 표정까지 손짓과 그 몸짓까지도 읽어내는 보호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말을 잘 듣는 부분 첫째는요.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십시오. 그 말을 왜 했을까? 그 표현을 왜 했을까? 그러면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면 그랬었구나. 그 내면에 깔려있는 의미는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좀 불쌍히 여기시고 더 사랑하고 더 살갑게 대하고 그래 맞아 나는 건강하지만 환자는 아픈 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마음을 열고 더 보듬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세 번째 공감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숨은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한 그 말의 의미를 내가 되새겨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야기할 때는 되도록이면 재촉하지 마시고요. 좀 기울여 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혹시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환자는 첫 번째는요, 그 말을 어떻게 할까 지금 그 언어를 지금 구성하고 있다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는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보호자들의 마음에 힘들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갖는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되면요, 눈치가 백단입니다. 다 압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고생시키는 그 보호자들에게 더 고생을, 그 마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을까, 비율을 맞춰줄까, 맞장구를 쳐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가 되어서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자체가 이중 삼중고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말을 했는데 대답이 좀 느리면 저분은 환자이기 때문에 좀 느리게 대답하구나 하고 이해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집중하면 들립니다. 집중하면 보입니다. 집중하면 그 내면의 언어를 이해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눈과 눈을 아이 컨택을 하셔서 이렇게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환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스쳐가면서 하는 이야기 속에도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말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그 의미를 좀 이렇게 잘 해석해서 환자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또한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보호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맞장구를 쳐주십시오. 그래, 맞아. 나도 힘들겠어. 잘하고 있네요. 그래, 맞아. 당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참 행복해. 당신이 지금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맞아. 선생님도 당신이 좋아진다고 그랬어. 맞아. CT나 우리 검사 결과가 저번보다 좋아졌잖아. 3개월보다 더 나아졌잖아. 그래, 맞아. 지금 낫고 있는 거야. 이러면 환자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난 참 암을 극복했던 많은 분들, 몇 개월 삽니다 하는 사람, 7년, 8년, 9년, 13, 19년 살아있는 분들은 이 언어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 언어 생활을 잘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는요, 무엇보다도 물에 찍힐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는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그 마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한 보듬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참아내는 그 속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자도 보호자도 서로 대화에 있어서 정말 대화의 벽이 없는 그런 가정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하고 무슨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고 무슨 말을 해도 들어주고 무슨 말을 해도 맞장구 쳐주고 무슨 말을 해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관계를 먼저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대화를 해도요, 여러분 모든 대화가 나를 위한 대화다 생각하고 또한 고맙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 우리 암 극복자의 가정의 분위기를 만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행복한 이야기를 또한 축복된 이야기를 격려와 사랑과 위로의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